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6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말 변화의 세 번째 내용으로 종교적 변화 중에 아비뇽 유수와 성전 기사단 해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회복을 목표로 200년간 전개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중세 서유럽은 중세말을 거쳐 근세사회로 나아가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난 중세말 변화 2개 영상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교역의 발전, 그리고 농촌의 변화와 장원의 해체라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중세 내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권이 십자군 전쟁 실패와 함께 점차 쇠퇴해가는 종교적 변화 내용을 영상 2개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세말 종교적 변화 핵심 줄거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세기 후반 카노사 굴욕 사건 이후에 점점 강력해져가던 교황권을 배경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간은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 중인 13세기 초에는 교황은 태양이고 국왕은 달이라고 할 정도로 교황권은 전성기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결국 실패하면서 약화되어 가던 교황권은 견제 세력인 국왕권 강화 흐름을 배경으로 14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황과 프랑스 국왕의 대립 중에 발생한 1303년의 아나니 사건을 계기로 70년간의 아비뇽 유수로 이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약화되었고, 이후 여러 교황이 생겨나서 서로 대립하는 40년간의 교회 대분열은 후스를 처형하는 콘스탄츠 종교회의로 종결되지만, 교황권에 대한 회의나 교회개혁의 움직임은 더욱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큰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비뇽 유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비뇽 유수는 십자군 전쟁 실패와 서유럽에서의 종교적 열기 감소를 배경으로 14세기인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간 서유럽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수라는 말은 잡아가 둔다는 뜻으로, 이전 예루살렘 영상에서 헤브라이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헤브라이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로 분열되었는데, 남쪽에 있던 유대가 신바빌로니아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신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명한 바빌론 유수 사건이 있었는데, 아비뇽 유수라는 말은 이 바빌론 유수에서 유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고도 합니다. 아비뇽 유수가 발생한 원인은 14세기 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케우스 8세 대립이 그 시초가 되는데, 당시 프랑스 국왕과 교황이 대립한 원인은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필리프 4세는 미남왕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잘생긴 국왕이었다고 하는데, 봉건 세력과 교황권은 약화되고 있고 상공업과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시민 세력은 성장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잘 활용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하여 프랑스 중앙집권화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프랑스 중앙집권 과정에서 필리프 4세에 의해 생겨났던 대표적 내용을 들어보자면, 첫째,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면서 아나니 사건을 계기로 아비뇽 유수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 둘째는 그 과정에 프랑스 최초의 산부회를 개최했다는 것, 셋째로는 성전기사단을 해체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나니 사건과 아비뇽 유수,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산부회 개최에 대해 연이어 알아볼 텐데요. 프랑스 국왕과 교황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교회 과세 문제라고 했는데, 당시 프랑스는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흔히 프랑스 카페 왕조의 대표적 군주로는 필리프 2세와 루이 9세, 필리프 4세를 손꼽는데, 그 중에서 필리프 2세는 살라딘으로 유명했던 지난 3차 십자군 내용에서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와 대립했던 필립 오귀스트, 즉 존엄왕이라고 불리던 국왕이고, 그의 손자가 7차와 8차 십자군을 주도했던 루이 9세였으며, 이번 영상 내용인 아비뇽 유수의 단서를 제공한 필리프 4세는
루이 9세의 손자입니다. 프랑스 카페 왕조 중에 가장 독실한 왕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까지 시성되었고 흔히 용맹왕이라고도 불리는 루이 9세는 7차 십자군에 참전하여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했는데 이후 무리한 카이로 진격을 시도하다가 패배하면서 포로가 되어 고에게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고 귀국한 이후에도 다시 마지막 십자군 전쟁인 제8차 십자군을 시도하다가 병사했던 국왕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끝난 이 루이 9세의 십자군 전쟁 경비는 7차 원정만 해도 왕실 1년 수입의 8배를 넘었다고 하고 포로가 된 루이 9세의 막대한 몸값과 8차 원정 경비도 프랑스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조부 때부터 이어져온 이런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루이 9세의 손자로 프랑스 국왕이 된 필리프 4세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 관료제를 정비하면서 많은 재정을 사용하게 되었고 강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표면적으로는 프랑스의 봉신인 영국왕 에드워드 1세나 플랑드르와의 대외 전쟁도 이어지면서 막대한 전쟁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필리프 4세는 먼저 그동안 11조나 기부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면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던 프랑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프 4세의 이 조치는 당연히 성직자들과 당시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양측 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결국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속 군주가 교회나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교황의 칙서를 공포하자 세속 군주인 영국의 에드워드 1세도 분노했지만 프랑스 필리프 4세도 크게 반발하면서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금과 은, 말과 무기 등의 품목에 대한 교역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십자군 파견 기금을 모으던 교황청 외교관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필리프 4세의 강경 대응으로 교황청의 수입이 급감하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국왕의 임시세 징수를 인정하는 새로운 칙서를 공포하며 한 발 물러섰고 필리프 4세도 교역 중단 명령을 철회하는 등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듯 했는데 또다시 양측 간의 갈등이 재발한 것은 1301년에 필리프 4세가 프랑스 성직자를 반역죄로 체포하면서부터입니다. 교황의 특사인 프랑스 남부 파미의 주교 베르나르 3세와 필리프 4세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면서 필리프 4세가 교황의 특사를 반역죄로 투옥시켜버리자 격분한 교황은 특사에 대한 즉시 석방 요구와 함께 국왕의 과세 권리도 철회하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1302년 2월에는 성직자가 세속군주의 궁정재판을 받는 것은 위법이고 세속군주나 국가가 교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칙서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의 새 칙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성직자에 대한 교황의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교황이 주교회의를 3월에 소집한다는 소식을 듣자 주교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4월에 파리에서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인 중앙집권국가 성립에서도 다시 알아보겠지만 결국 필리프 4세는 1302년 4월 10일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신분제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고 성직자, 귀족, 시민대표로 구성된 삼부회의 지지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은 로마에서 공의회를 소집하여 거룩한 하나의 교회, 우남 상크탐이라는 유명한 칙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직 참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뿐이고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베드로의 계승자로 인간이 심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칙서는 교황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교황은 태양, 국왕은 달이라는 말로 유명했던 13세기 초 인노켄티우스 3세의 주장에 비견될 만한 내용이었지만 이미 중세가 아니라 중세말을 거쳐 근세 사회로 옮겨져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거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필리프 4세의 신복이자 당시 법무장관인 기욤 드 노가레는 교황의 이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공의회 개최를 주장했고 결국 성직매매와 전임교황 살해 등의 혐의로 교황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은 프랑스에 대한 필리프 4세의 통치권 중단 선언과 아울러 필리프 4세가 로마 교회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공석 중인 프랑스 성직에 대한 임명도 보류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필리프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대립이 점점 극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아나니 사건입니다. 아나니 사건은 1303년 9월 7일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 남동쪽 아나니 별장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습격한 사건으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공격한 사람은 필리프 4세의 신복인 기욤 데 노가레와 교황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콜론나 가문의 시아라 콜론나였습니다. 참고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는 교황이 아닌데, 먼저 교황이 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고행과 수도자로 이름 높았던 전임 교황 첼레스티노 5세는 교황직을 계속 고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황직에 취임했지만, 교황청 내에 마땅한 지지 세력도 없고 교황청을 다스릴 만한 통치 능력이나 행정 경험도 부족하여 자신에 의해 교황권이 추락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생겨나게 되자 자신의 진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추기경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교황의 잦은 사퇴를 교묘하게 획책하게 됩니다. 결국 첼레스티노 5세가 약 5개월 만에 자진 사임하면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황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전임 교황을 로마 남쪽에 있는 페렌티노 푸모네 성에 감금시키게 됩니다. 교황직을 내려놓은 첼레스티노 5세는 이전의 운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피신까지 시도하지만, 자신의 반대파들에 의해 첼레스티노 5세가 대립교황으로 내세워질 것을 염려하던 보니파키우스 8세는 전임 교황을 붙잡아서 성에 감금시키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면서 결국 첼레스티노 5세는 좁은 독방에 유폐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보니파키우스 8세의 반대파들은 전임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 보니파키우스 8세는 콜론나 가문과의 악연도 있었습니다. 콜론나 가문은 이탈리아의 유력 가문으로, 보니파키우스 교황이 속한 가에타니 가문이 반대파에 속하는데, 콜론나 가문에서 내분이 발생하자 보니파키우스 8세는 자신을 반대하는 콜론나 가문의 추기경을 파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콜론나 가문은 전임 교황 첼레스티노 5세의 사임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보니파키우스 8세의 교황 선출도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양측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황군을 동원하여 주도권을 잡게 된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항복하면 해치지 않는다는 거짓 약속을 한 후에 수많은 콜론나 가문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을 반역죄로 살해하고 영지를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악연을 배경으로 1303년 9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이 아나니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와 그 측근인 기욤 드 노가레를 파문하는 교황 직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온 기욤 드 노가레는 콜론나 가문의 시아라 콜론나와 함께 아나니에 머물고 있는 교황을 급습하여 교황직 사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황이 사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시아라 콜론나는 장갑으로 교황의 뺨을 세게 때렸고, 나이 많은 교황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는데, 최고의 종교 1인자이자 영적인 존재가 치욕을 당한 이 사건을 아나니 사건이라 합니다. 이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교황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에 분노한 아나니 시민들에 의해 보니파키우스 8세는 3일 만에 풀려나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마치 실성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1303년 아나니 사건으로 치욕을 당하고 사망한 후에 뒤를 이었던 교황 베네딕토 11세마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앉히게 됩니다. 당시 추기경들이 친프랑스파와 반프랑스파의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중에 필리프 4세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리옹에서 교황 자리에 오른 클레멘스 5세는 이후 사사건건 필리프 4세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황제파와 교황파 간 대립 중에 신성 로마 황제 하일리히 7세가 군대를 끌고 로마로 진입해오는 상황이 벌어지자, 교황은 1307년에 필리프 4세의 요구에 따라 교황청을 아예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버리게 되는데,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즉 1309년부터 1377년까지의 70년간은 교황청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에 있게 되는데, 당연히 아비뇽 교황청 시대는
7명의 교황 모두가 프랑스인이었고 추기경의 절대 다수도 프랑스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교황청이 프랑스 국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교황권 쇠퇴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성전기사단 해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비뇽 유수를 통해 왕권을 강화시킨 필리프 4세는 왕실 재정 문제와 중앙집권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전기사단까지 해체시키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성전기사단, 즉 템플기사단은 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이후인 1118년에 위거드 파잉 등의 9명의 프랑스 기사들이 예루살렘 순례자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성전기사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왕국 보두행 2세의 지원을 받아서 옛 솔로몬 성전이 위치했었다는 성전산 위의 아라크사 모스크에 기사단의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하고 최초의 기사 수도회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창립 10년 만인 1128년에 교황 호노리오 2세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교황 직속 수도회가 됩니다.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망토로 유명한 성전기사단은 베네딕트 규칙을 채택하였고 용맹하고 뛰어난 신앙심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기사단에 입회하는 지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후원자들의 기부금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성기에는 성전사의 숫자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였다고 하며 그중 흰색 망토를 착용하는 기사들은 약 1할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전기사들은 십자군 전쟁의 주요 전투에서 기병으로 선봉에 서는 돌격대가 되어 상대의 전선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맡으면서 명성을 크게 떨쳤고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경우도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승리로는 성전기사 80명이 포함된 수천 명의 십자군이 약 3만 명의 살라딘 군대를 격파시킨 1177년의 몽기사르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사들은 원거리 원정을 떠나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자신의 재산을 신용장을 받고 기사단에 맡겨 관리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전기사단은 유럽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금융업도 벌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각국 정부의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대외 전비를 마련하느라 당시 성전기사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던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을 해체하여 채무를 탕감시키고자 했고 12세기 중반 이후 살라딘의 지도 아래 통합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군사적 중요성을 상실한 성전기사단이 본래 취지와 달리 상업과 금융업에 치중하게 되자 성전기사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생겨났고 필리프 4세는 이를 이용하여 클레멘스 5세에게 해산 압력을 넣으면서 동성애와 악마 숭배 등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3,000명의 기사단원을 체포하게 했고 잔혹한 고문을 통해 죄를 인정하게 한 후에 처형하게 됩니다. 특히 처형된 사람 중에는 자크드 몰레도 있었는데 그는 성전기사단의 23대 총장으로 최후의 기독교 전초기지였던 아크레가 이슬람의 마물루크 왕조에 함락되면서 레반트 지역에서의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성전기사단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되자 기사단 개혁을 통해 대규모 십자군 파견을 주장하면서 기사단의 중흥을 시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1314년 3월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70살이 넘은 나이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크드 몰레는 결백을 주장했고 노트르담 성당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프랑스 국왕과 교황이 1년 안에 죽을 것을 저주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진이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클레멘스 4세 교황은 화형식 이후 33일 만에 죽고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필리프 4세 입장에서는 중앙집권국가 성립 과정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구세력인 봉건 세력을 척결해야 하고 종교적 권위와 경제력 군사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던 성전기사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겠지만 중세 서유럽에서 막강한 위치를 지니고 있던 성전기사단의 갑작스러운 해체는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에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등장하면서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필리프 4세의 압력을 받은 교황의 명령으로 1312년에 성전기사단이 해산되면서 채무이행의 필요성이 사라진 필리프 4세는 자신에게 많은 대부를 해주었던 유대인들까지 고리대금업자 처벌 명목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며 국민들에게 세금을 증액하고
화폐의 순도를 조절하여 화폐를 다시 주조하는 화폐 개조 등의 방법으로 왕실 재정 확보를 시도하면서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며느리들의 간통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1314년 11월에 낙마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모두 요절하거나 후손이 끊기면서 카페 왕조 직계는 300년 만에 멸족하였고 단계 혈족인 필리프 드 발루아가 왕위 계승을 하면서 발루아 왕조가 생겨나지만 이 왕위 계승은 100년 전쟁의 원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아나니 사건을 계기로 1309년 필리프 4세 때 처음 아비뇽으로 옮겨진 교황청은 이후 1377년까지 약 70년간 7명의 프랑스 교황이 아비뇽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시에나의 성녀라 불리는 카테리나 다시에나의 권고 등 교황청을 로마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결국 교황굴의 고리우스 11세는 1377년에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이전하면서 아비뇽 유수는 끝나게 됩니다. 중세말 종교적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